자,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통사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고를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유형이 아주 많습니다만 특히 이중역가 사고 또는 연쇄추돌 사고 같은 법률용어는 공동불법 행위 사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고에 있어서 과실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조금 난해하고 어렵지만은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중역가 사고를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첫 번째 가해 차량에서 피해자가 충격을 해가지고 반대차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에서 또 다시 한번 충격을 당한 경우, 자, 그러면 피해자는 1차적인 충격 위에 2차 충격을 입게 요 또는 빗길에 미끌려 눈길에 미끌려 차가 전복된 상태에서 뒤에서 차가 충격하고 또 그리한 차가 충격하고 연쇄추돌 사고들은 많죠. 자, 이런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 차량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 가해자들은 공동 불법 행위자 이렇게 봅니다. 가해자가 하나의 사고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유형에 겹친 경우에 그 가해자를 하나의 구매에서 같이 공동 불법 행위자라고 보는데, 이 공동 불법 행위자 사고관에는 부진정 연대 채무로 해서 같이 공동을 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가해자 사이에는 과실이 어떤 사람은 50%, 어떤 30%, 20% 이렇게 여러 개 나눠줄 수 있지만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가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되게 되고, 책임 자체를 누구는 50% 주고 누구 30%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50%, 30%, 20%, 10% 가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청구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청구를 하게 되면은 청구한 사람 100% 다 해주고 나머지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과실이 다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말씀드리게 될 내용은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인데, 제 윤회자 처리한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근데 가해 차량이 진짜 추기했어요. 근데 이 가해 차량이 해필이면은 종합법에 앉은 책임보험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반대에서 넘어갔댔죠. 넘어가고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가해 차량이 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가 뇌 쪽에 손상을 심하게 입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고에 있어서 1차적인 차량과 2차 차량은 공동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부인정 연대책임을 진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 차량이 먼저 충격을 한 경우에 이 차량이 오히려 더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고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차량이 책임보험밖에 안 들어있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은 또 어떤 주장하냐면은 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방지기 사고다. 본인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충격했는데 이건 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차량의 사고에 있어서 불강력 사고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 충격을 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강력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두 번 차량에 가해자가 다른 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항변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안전거리 확보를 하고 전방시를 저도했더라면은 적어도 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책임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 차량 그래도 종합보험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모든 치료를 두 번째 차량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환자는 더 이상 치료가 회복이 안 되는 상태까지 와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4.5일로부터 해가지고 한 4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 차량이 문제가 됐습니다. 책임보험밖에 안 드는 차량 입장에서 우리는 이미 시효가 끝났다. 4.5일로부터 해서 3년 이에 청구를 행사해야 되는데 청구 행사의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 측이 없다, 이렇게 항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차량과 이 차량을 같이 공동 엮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차는 어차피 말씀드렸듯이 불가항 사고는 아니라고 해서 결국 종합보험들이 자기들 치료를 다 대주고 모든 피해자의 손에 청구를 했는데, 문제는 이 차량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효가 문제됐는데 법원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청구 소멸시효는 가해 사실을 안 날부터 손해사를 안 날부터 3년 뒤에 청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손해 자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된 경우, 또는 예상의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실이 판명된 때로부터 해서 시효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처음에 부상 입어서 많이 다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 분명히 후유증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경우를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장애가 확정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신체 감정토에서 이 사람은 장애 몇 프로다 이렇게 확정될 때까지는 장애에 대한 정확한 확정을 하기가 어렵던 내용입니다. 예상할 수 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애가 확정된 시점부터 해서 기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산은 신체 감정을 해서 해신 온 때 그것이 최종적으로 시효의 기산점이다. 확정 시점부터 해서는 3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소멸시효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법원 입장에 보냅니다. B차량 1차량은 도저히 승복을 못하겠다 해서 항소를 했고 항소이 똑같이 이시가 똑같이 이것은 시효의 소멸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피의자 소를 들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갔었습니다. 상고의 소침리 불속견 기각을 해서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승리에 이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공동불표에서 시효에 대한 기산점은 신체 감정에서 확정된 장애 그 시점부터 해서 시효가 기산됐다 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